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뽕남이 형님입니다. 생활낚시 대박을 꿈꾸는 대박낚시 DPF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갑오징어 루어 낚시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입문자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유튜브에 생활낚시 여행 DPF, 생활낚시 DPF, 그리고 봉남이 형님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든 영상하고 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생활 낚시 여행이라고 카페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많은 생활 낚시 조사님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요. 조금 졸리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 혀가 조금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잘 들리죠? 뽕남이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 노래 제가 직접 가사를 썼는데 그냥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어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진짜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자, 워밍업 한번 하고 갈게요. 자, 한 곡 들어주세요. 출발합니다. 남의 바다 걸어가네 그녀의 미소가 생각나 통영바다 걸어가네 그녀와 추억이 생각나 합성동 버스 터미널 진내로 벚꽃놀이가 날 오랜 시간 나를 한결같던 이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오래 부르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끊을게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갑오징어 낚시개요 목차입니다. 1편 포인트 선정 명당 포인트의 조건 알아봤고요. 갑오징어 낚시 시즌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물때를 조금 알아보다가 여기서 딱 걸렸죠. 물때를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석과 조류, 물때에 관한 용어를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물때를 바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런 조서에 관한 물때에 관한 용어를 정리를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고 오늘은 바다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물때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낚시 시간과 물 색깔 그리고 수심층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좋은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물때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이 물때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 맞죠? 지금 3번, 4번이 추가가 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물때 알아볼 건데요. 요 물때표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실무라기보다는 이 기술적이고 이 현장에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들어도 이게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래서 본인이 항상 습관적으로 물때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계속해서 보고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물때표를 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그럼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날씨입니다. 날씨는 뺐는데 일단 날이 맑은지 흐린지 비가 오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비가 온다면 낚시하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비를 맞고 낚시를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즐기시는 분도 있는데요. 비를 맞고 낚시를 하면 쓸쓸해 보이니까, 맑은 날씨나 또 흐린 날씨도 괜찮아요. 이런 날씨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풍량, 풍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낚시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량과 풍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풍속은 바람의 세기죠. 바뀌었네요. 바람의 세기가 풍속인데 이 풍속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낚시가 가능한 바람인지 풍량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바람이 강하다면 낚싯대가 흔들리고 캐스팅이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초리대를 본다든가 컨트롤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풍속, 풍량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 풍속이 바람의 세기인데 풍량도 중요해요. 풍량,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설명해 드리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고 이 바람의 세기는 미터 퍼 세컨드로 측정을 합니다.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 이런 단위인데 바람의 세기도 중요하고요. 바람이 너무 세면 안 좋아요. 그 나중에 어느 정도 바람의 세기가 낚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향이 중요해요. 또 왜냐하면 이것도 뒤에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포인트를 어떻게 바람에 따라서 어떻게 포인트를 선정할 것인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일본이 있죠. 일본이 있으면 자, 방향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북쪽이죠. 북쪽이고 당연히 여기는 남쪽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서가 될 것이고 여기 쪽은 뭐죠? 동쪽이죠. 이스트입니다. 자,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 그리고 웨스트. 노스죠. 노스, 사우스, 웨스트, 그리고 이스트죠. 자,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W. 아니다. 여기가 W, 여기가 N, 그리고 여기가 S죠.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죠. 일단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대표를 하겠는데 북풍이 불고 있다. 북풍 3m per second라고 합시다. 북풍 어디죠? 여기가 북쪽이죠. 요가 북쪽입니다. 북쪽이면 요렇게 불어온다는 겁니다. 요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온다는 거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요거를 표시를 어떻게 하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표시를 한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북서풍이 된다고 합시다. 만약에 목포에 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풍량을 보니까 목포에서 풍량은 북서풍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일단은 북서는 이쪽 방향이죠. 이쪽 여기서 요렇게 온다는 겁니다. 요렇게 북서풍, 요렇게 북서풍, 요렇게 북서풍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부산에 나와 있는데 남동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남쪽에서도 동쪽. 그러면 여기죠. 여기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헷갈린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꺾고 나서 요렇게 가는 게 남동풍인지 요렇게 오는지 남동풍인지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불어오는 방향, 요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류하고 유향의 강항인데 조류는 이제 물이 흐르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속도는 노트로 표시합니다. 노트로 표시하는데 이제 선박에서는 여기 중요한데 낚시꾼에게는 이제 노트 개념이 없죠. 요런 건 이제 제끼고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이 조류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반대입니다. 풍속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울릉도에서 있어요. 울릉도에 있는데 자, 조류가 북에서 남쪽으로
흐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했죠. 흘러가는 방향. 북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북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요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요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이걸 풍량이라고 그러고, 유향은 흘러가는 방향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남쪽으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북풍이라고 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고요. 자, 조류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표시를 하는데, 물이 흘러가는 방향인데, 요거는 흘러가는 방향으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북에서 북으로 조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조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같은 북이라고 나왔습니다. 같은 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풍량은 불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북을 놓았을 때 여기서 불어오는 게 4m/s고, 만약에 북으로 북 해놓고 조류가 3m/s다. 그러면 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조류는. 요 두 개가 참 이게 조금 이게 미세한 차이인데, 요걸 이해를 못하면 좀 어렵죠.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풍량을 측정한다, 방향을 표시한다. 요걸 갖다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류하고 유향은 참고로 제가 이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때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때는 크게 볼 게 있습니다. 조금 전후로 형성되어 있는지, 살이 전후 물때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조금 물때라는 것은 15물 내외의 물때인지, 아니면 5물에서 9물 사이에 물이 형성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조금 전후는 조류가 느리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해수면에 조수 운동이 약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리는 조수 운동이 강해가지고 조류가 비교적 소통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류 소통이 좋다, 조류 흐름이 느리다, 좀 안 좋다, 이렇게 표현. 요 두 개를 크게 일단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조 만조 시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반대되는 게 뭐죠? 조조죠. 조조고 간조입니다. 요 시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포인트에 나가면 낚시를 보시면 이게 경험상 이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쌓이는데요. 내가 한 방파제에 있어서 고조시, 만조시에 낚시를 해봤는데 낚시가 잘 된다. 그러면 거기는 고조, 만조 포인트, 즉 뜰물 포인트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 통영에 뭐 B라는 방파제에 갔는데 고조 만조 시간, 덜물 시간에 낚시를 했는데 입질이 잘 안 와요. 낚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B 포인트에서 물이 다 빠진 날물, 조조 간조 시간에 낚시를 하니까 이게 조과가 좀 좋았어요. 그럼 거기는 나물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걸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방파제와 갯바위와 그리고 낚시 포인트가 있습니까? 맞죠? 그런 데에 모든 곳들에 이 조금 전후에 포인트가 형성되는지, 사리에 포인트가 형성되는지, 고조시에 낚시가 잘 되는지, 날물시에 낚시가 잘 되는지 다 몰라요. 맞죠?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가 자주 나가는 집 근처의 포인트라든가 또 가까운 곳에 그 자주 나가는 바다가 있다고 하면 요런 거는 이제 자기가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 또 제가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지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바다 타임 이용해가지고 한번 실제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실제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타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접속이 안 돼?
다시 됐어요. 창을 조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타임이라는 앱도 있고요. 앱도 있고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하시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 전국 물때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바다 날씨도 나와 있고 남해 물때표, 서해 물때표, 동해 물때표, 제주도 이런 것까지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 보면 물때표 보는 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가죠. 요 이제 해수면의 높이인데 1번 물이 가장 많이 차 올랐을 때를 말하며 플러스 숫자, 이 빨간색 숫자죠. 이거는 간조 이후에 차오른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앞에 간조 이후에 간조가 되었다가 만조가 되죠. 요때 얼마만큼 물이 올라왔느냐 요 문제죠. 요걸 계산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파란색은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말하며 마이너스 숫자는 만조에서 빠진 해수면의 높이 차를 말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자, 11물, 12물, 13물, 14물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2, 153, 126, 93 점점점 간조 시간 이후 해수면의 높이가 차오르는 높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맞죠? 172 차올랐다가 153 차올랐다가 126 차올랐다가 93 차올랐다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도 11물 때는 마이너스 190으로 차이가 났다가 12물에는 136, 마이너스 136, 그리고 13물에는 마이너스 103, 그리고 그 다음날 14물 때는 마이너스 71. 요 뜻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172에서 190까지 빠졌다 이러면 이게 조석 간만의 차가 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으로 14물이면 이제 그 다음날이 15물 조금인데 93 차 올랐다가 마이너스 100까지 빠지는데 조석 간만의 차가 뭐냐면 물이 빠지고 물이 나가는 요게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느 때 이해가 되냐면 해루질 하시는 분들 있죠. 요럴 때보다는 해루질은 요럴 때가 좋죠. 왜?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져나가 버리고 많이 빠져나갈 때 해루질 하기가 좋죠. 물이. 요럴 때 오면 물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지만은 물이 또 많이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후보다는 사리 전후로가 물이 많이 들고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해루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전후로 요런 해수면이 얼마만큼 차오르고 해수면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숫자의 단위는 센티미터로 나오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단위는 센티미터로 쓰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바다 나갈 때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되겠죠. 통영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영으로 제가 오늘 낚시를 갈 건데, 자, 2016년 11월 29일입니다. 금음이고 오늘은 구음이죠. 구음과 보름에는 살이죠. 살이 물때입니다. 물이 빠르다는 겁니다. 물이 빠르다는 얘기는 조수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죠.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 흐름이 빠르다. 조류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음과 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 날씨를 한번 봐야 됩니다. 날씨를 한번 보죠. 11월 29일 오전 오후 구름 조금 낚시 가능한 날씨죠. 자, 8월 30일 수요일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한때 비와 흐리고 가끔 비의 차이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흐리지만 비가 올 확률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 직접 가봐야 됩니다. 직접 봐야 알 수 있고 일단은 비가 온다는 확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2월 1일은 구름 많음입니다. 구름 조금과 구름 많음, 많이 흐리고 조금 흐리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일단 날씨를 파악하고요. 그럼 오늘 내가 낚시를 갈 건데 보니까 구름이 조금 있다. 낚시 일단 가능한 날씨라고 판단을 하시고 풍량은 북이라고 나와 있죠. 북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북에서 불어온다는 뜻입니다. 북서는 북서 쪽에서 불어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풍속은
5에서 8m per second, 그리고 6에서 9, 6에서 9, 6에서 9, 7에서 11 이렇게 짝짝짝 나와 있죠. 풍속이. 그리고 파고도 나와 있습니다. 파고는 메타겠죠. 0.5m, 1m, 0.5에서 1m, 0.5에서 1m 다 바다가 잔잔합니다. 요 정도면. 그러면 이제 요 5에서 8 정도면 바람이 조금 분다는 내용, 좀 분다는 날씨입니다. 바람인데 요것을 근데 겨울 날씨 치고는 괜찮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보십시오. 지금 5에서 8m per second인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바람이 더 세졌죠. 6에서 9, 그 다음날도 6에서 9, 그 다음날도 6에서 9, 그 다음날 12월 1일은 7에서 11m per second로 바람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 이 5개를 놓고 봤을 때 25일 오전, 오후,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오후,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나와 있는데 요 중에서 가장 낚시하기 좋은 날은 29일 오전이 가장 낚시하기가 좋겠네요. 근데 실제적으로 5에서 8m per second도 바람이 제법 분다는 얘기인데 다른 날에 비해서는 요 때가 바람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파고는 0.5에서 1m면 비교적 낚시하기에 좋은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 정도 파악을 했고, 그러면 내가, 야, 날씨 쭉 보니까 29일 오전에 낚시를 나가야 되겠다. 왜? 바람이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죽어주니까, 겨울 날씨 치고는 죽어주니까,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죠. 5에서 8m per second면. 파고도 좋다. 요도 알았으면, 물때를 봐야 됩니다. 29일 8물이죠. 8물이면, 살이 물때죠. 물이 빠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6, 7, 8, 9, 10물, 요 정도가 물이 빠릅니다. 여기는 11물까지도 물이 빠른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물때, 그래, 6, 7, 8, 9, 10, 11물, 요 정도가 물이 빠른데, 8물 보니까, 일단은 살이 물때다. 요거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조시하고 간조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조시가 뭡니까?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 간조는 뭡니까? 물이 가장 많이 빠졌다. 요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크게 우리가 지금 내가 나가는 포인트에 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살이 물때인지 조금 물때인지 알아야 되고 만조 때 낚시가 잘 되는지 간조 때 낚시가 잘 되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요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조 시간이 8시 52분 맞죠? 8시 52분이고 여기서 대략 6시간 더하면 오후 2시 52분이네요. 오후 2시 25분이 간조시가 되는데 간조시가 되고 그 다음에 밤 8시 43분이니까 밤이죠. 밤 8시 43분이 또 만조가 오고요. 그 다음에 12시간 차이는 그 다음에 6시간 뒤에 26시니까 2시 조금 넘으면 간조가 또 오겠네요.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왜 파악을 하냐? 처음에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요 파악을 하는 이유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수에 B라는 포인트에 나갔어요. 그런데 만조시에 낚시를 해봤고요. 간조시에 낚시를 두 개 다 내가 봤어요. 두 개 다 해보니까 간조시의 입질도 잘 오고 조화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 B라는 포인트는 간조시 날물 포인트입니다. 이걸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물이 만조가 되든지 간조가 되든지 하루 종일 낚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리고 B 포인트 옆에 A 포인트를 갔어요. 바로 뭐 10분 내외에 방파제 하나 더 있는데 거기 가니까 아니 요 바로 옆에 있는 방파제는 간조 때 낚시가 잘 되는데 그 바로 옆에 10분 옆에 있는 B 방파제는 다른 방파제는 만조 때 입질이 잘 와요. 그걸 알았어요. 그럼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내가 낚시를 왔어요. 자, 2시가 되었다. 오후 2시에 내가 출조를 했는 2시경에 출조를 한다. 그러면 B 포인트를 가야 되겠죠. B 포인트에 간조 포인트니까 B 포인트 가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다가 물이 다 차버렸어요. 만조가 돼버렸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한두 시간 낚시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10분 거리에 있는 방파제 보니까 야, 또 만조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그리 옮겨가는 겁니다. 거기서 한두 시간 즐기고 나오면 이 보세요. 조과가 달라집니다. 요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삼천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천포로 왔는데 역시 8물이고요. 8물이고 여기 8일로 나와 있는데 30일 한 달로 놓고 한번 볼게요. 처음에 오늘이 8물, 그리고 그 다음 날 9물, 그 10물, 11, 12, 13, 14, 조금 15물 되죠. 자, 제가 삼천포 대교에 낚시를 나갈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삼천포 대교가 조금 물때에 출조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왜? 물이 빠르죠. 물이 빠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삼천포 대교, 남해 대교, 그리고 고흥 쪽, 그리고 통영하고 거제의 다리 밑을 지나는 곳, 그리고 많이 끝나는 끝들이 곧불이 이런 부분에 물이 빠른데요. 이런 데는 보통 조금 전으로 포인트가 형성됩니다. 그럼 내가 오늘 낚시를 나가려고 삼천포 대교에 낚시를 나갈 거라고 생각해 물때를 보니까 8물이에요. 여기는 평소에 물이 빠르기 때문에 8물, 9물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조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왜? 물이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조금 전으로 삼천포 대교 낚시를 꼭 한번 가야 되겠는데 보니까 12월 6일이 조금이네요. 맞죠? 그러면 물이 중년 12, 13, 14 조금 한물, 두물, 세물, 네물 정도까지는 물이 조금 물이라고 보면 돼요. 12, 13, 14 조금 한물, 두물, 세물, 네물까지는. 그래서 내가 이를 보니까 아이고 그래 7일날 6일은 내가 안 되겠고 7일날 시간이 되네. 그럼 이때 한번 이걸 봐놓는 겁니다. 시간을. 이때 제가 휴가예요. 그러면 일단은 물때는 삼천포 대교 쪽으로 갈 거니까 이제 조금 전으로 제가 7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 봐야 되죠? 만조 시각하고 간조 시각을 봐야 됩니다. 맞죠? 7일날 만조 시각은 새벽 1시고 새벽 1시네요. 새벽 1시고 그 다음에 아침 7시에 간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오후 14시 2시 25분 2시 점심입니다. 25분에 2시 25분에 만조가 옵니다. 그리고 밤 9시 만나요. 21시가 9시에 간조가 오네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삼천포 대교 쪽에 내가 아는 만조 포인트가 있어요. 만조 시각. 그때 만조 시간을 맞추어 나가면 더 좋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물때는 꼭 맞출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억수로 잡을 거다 뭐 억수로 낚시의 조과를 좀 보고 싶다 이러면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낚시를 조금 즐기고 또 낚시를 재미삼아 하고 또 이렇게 생활 낚시를 하고 가볍게 즐기기에는 이런 물때는 크게 신경 쓰는 것보다 바람이라든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때는 뒤에 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낚시를 나가면요. 뭘 체크해야 되냐면 그냥 가만히 낚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선 포인트에 물때를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오늘이 조금 전후인지 살이 전후인지 파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만조시에 가까운 시간에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지 간조시에 가까운 시간에 낚시를 하고 있는지 만조시라고 하면 물이 다 들어왔을 때 낚시를 하고 있는지 물이 다 빠졌을 때 낚시를 하고 있는지 요걸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한 번씩 그 낚시 갈 때마다 물대표를 접속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조금씩 늘려갑니다.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안 돼요. 한 번에 다 안 되고 뭐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조 시각 내가 만조 시각에 낚시를 해보니까 여기가 잘 되구나. 그리고 간조시에 물이 다 빠졌을 때 낚시를 하니까 조금 조과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여기는 다음에 오게 된다면 내가 만조 시간에 맞추어서 낚시를 하는 게 조과가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맞춰 가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자 일단은 한 물부터 15물까지 계속 돌아요.
계속 한 물, 두 물, 쭉 7물, 사리물 됐다가 6, 7, 8, 9, 10, 11, 12물, 11물까지 살이 물이 빨랐다가 그 다음에 또 15일 뒤에 15일 지나면 또 조금이 되었다가 또 한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15물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돕니다. 요 물때를 확인하셔가지고 물때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물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대충 물이 빠를 거다 느릴 거다 예상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찌낚시 같은 경우를 한다면 내가 찌를 갖다가 보통 많이 챙겨 다니지만 오늘 각오는 돼 있다는 거죠. 야, 오늘 물이 빨라. 그래. 물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감안을 하고 채비를 하고 간다는 채비도 무겁게 사용을 한다든가 또 이런 식으로 채비 운영을 할 때 미리 계획을 하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내가 12시에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12시에 접속을 한번 해봐요. 접속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12시니까 만조 시간에 가깝구나. 아니면 오전 9시에 만조가 되었고 지금은 물이 빠지고 있는 중에 내가 낚시를 하고 있구나. 요렇게 이제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 또 만조 시에 만조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낚시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하나 알았죠, 내가. 그걸 체크를 한다면. 그렇게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점심을 먹고 낚시를 나갔는데 한 3시쯤에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2시 반 한 30분 전에 간조였으니까 이제 물이 들어오겠구나. 물이 들어오는 이제 시간이구나. 요걸 알고 낚시를 해봐요. 또 기록을 해놓습니다. 낚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요렇게 맞춰간다는 거죠. 그래서 낚시 안 될 때는 한 번씩 그냥 물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또 만조시는 언젠지 간조시는 언젠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요거를 갖다가 왜 이게 나왔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 있는데, 요거죠. 오전 9시에 285cm가 된다는 얘기고요. 요 정도, 여기서, 그 다음 간조와 오후 2시죠. 아니다. 6시간 더 하면, 맞네요. 오후 한 15시, 3시네요. 3시네 여긴데, 45 하고, 285하고 45 빼면, 어떻게 되죠? 240이 나왔죠. 맞죠? 285에서 45를 빼면 24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9시에서 그 다음 간조시가 언제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맞죠?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하고 해수면 차이를 두 개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건데, 요걸 내가 뭐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는, 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간을 택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도 결국 조금이 아니라,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중간에. 조금인데, 126 높아지고, 간조에서 126 높아지고요. 빠져나가는 거는 146, 138. 이날 보면, 조금 때 보면 100cm죠. 100cm 들어갔다가 100cm 내외로 빠집니다. 그런데 한물에는 조금 더 이게 조류가 조금 빠지고 조금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요 수치가 낮아지고 있죠. 여기는 또 비슷해요. 어제하고도. 그런데 살이 물때 가보세요. 7물, 8물, 9물 가니까 3m 들어오고 거의 3m 가까이 빠지죠.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살이 물 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루질은. 요 차이가 클수록 많이 들어오고 플러스 351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고 요때 이제 해루질 하러 나가시면 됩니다. 요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요 날을 맞추시면 된다는 겁니다. 해루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거뭄하고 보름에 사리가 오죠. 보통 6, 7, 8, 9물이 보름이나 거뭄에 오게 돼 있는데요. 거문보다 자 보세요. 거문에 258 들어오고요. 223cm 빠져 나갑니다. 근데 보름 한번 보죠. 323 들어오고 271 빠져나가요. 차이가 뭐죠? 보름이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름 사리 때가 물이 더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온다. 요걸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 금음이든 보름이든 요때 사리가 오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날인데 금음달보다는 보름달이 뜨는 날에 물이 더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온다. 이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잘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시고 접수를 하면서 내가 오늘 봐야 될 것들 체크 말고 읽어보고 하면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어디로 가볼까요? 진해? 그래, 진해로 한번 가볼게요. 진해 3포 한번 가보겠습니다. 3포 물대표 역시 확인해야 될 거 11월 29일 날씨 구름 조금 괜찮아 낚시하기에 풍량은 북서북이구나. 풍속은 5에서 9m/s, 파고는 0.5에서 1m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풍량, 풍속 확인했고, 그리고 날씨 확인했고, 그 다음에 물때, 오늘 8물, 7 사리 물때, 금음이지만은 사리 물때, 7, 8물이죠. 8물이니까 그나마 사리에 가까운 물때니까 조류의 소통도 원만할 거고 낚시가 잘 되겠구나. 그리고 만조 시각 체크해 놓고요. 간조 시각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야 될 게 이 시간을 표시할 때요. 00시부터 시작합니다. 0000 24시 00이라는 것은 밤 12시라는 겁니다. 해가 넘어가는 날이 넘어가는 날이죠. 날이. 그러면 0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라고 01시 56분이면 새벽 1시 56분이라는 겁니다. 새벽.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08시 37분은 아침 8시라는 겁니다. 아침 8시. 그 20시 31분은요. 밤이라는 겁니다. 12를 빼보면 되죠. 12를 빼면 8시인데 밤 8시 23분이라는 겁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요게 24시 개념으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AM, PM, 뭐 오전, 오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요 바다에서는 0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4시까지 다시 돌아오죠. 요걸 갖다 표현할 때 01시 56분 새벽, 02시 56분 새벽, 그리고 쭉쭉쭉 오다가 08 37분 아침, 그리고 09 땡땡 00시 분, 그 다음에 10시 10 오전 10시, 그 다음에 11시 00 오전 11시, 그리고 12시가 되었죠. 12시는 이제 정오죠. 점심 정오인데 여기서 1시로 이제 점심 1시로 넘어가면 1시라고 표현하지 않고 13시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후는 13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오후 2시는 14시. 요걸 아셔야 돼요. 자, 요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오후 5시. 오후 5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17시로 표시하면 되겠죠. 17로 나옵니다. 17. 자, 요 정도 기억하시고 간조시, 만조시 체크하시면서 낚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선 포인트에 만조 때 낚시를 하고 있는지, 간조 시간에 낚시를 하고 있는지, 조금 전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지, 사리 물때에 낚시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낚시가 잘 되는 날 그 조건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조 때 낚시가 잘 됐냐? 만조 때 낚시가 잘 됐냐? 만조 때는 낚시가 안 되냐? 간조 시에는 낚시가 잘 안 되더라. 요런 걸 이제 괜히 자주 나가는 포인트에 섭득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리 물때에 낚시가 잘 되냐? 아니면 조금 전으로 낚시가 잘 되냐? 또 잘 안 되냐? 요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맞춰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요게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내가 만약에 통영에 나가는 포인트 10개 포인트에 물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10개 포인트에. 야, 10개 그래 많다. 5개 포인트에 물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확률이 높아져요. 확률이. 왜? 5개 포인트 중에 사리 물때가 있을 거고 조금 물때가 있을 건데 조금 물때다. 그러면 5개 중에 2군데는
조금 물때 조금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조금 포인트로 출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조금 포인트에 출조를 하는데 또 시간을 따져야 되죠. 낚시 시간을 따져야 되는데 만조 때 낚시가 잘 되는지 간조 때 낚시가 잘 되는지 또 따지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기록이 남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딱 내가 오늘 낚시 한번 가야지 하고 딱 기록표를 딱 펴면요. 물론 머리로 기억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종이에 이제 딱 자기가 메모를 해 놓으면 자기가 낚시 나갈 날 물때 보고 그리고 만조 간조 시각 보고 원하는 포인트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물대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물대표 요 정도 할게요. 요 정도 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자주 접촉하셔가지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모르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포기하시지 마세요. 포기하시지 마시고 꼭 모르는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이거는 무조건 익숙해지고 무조건 봐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하고 낚시 안 되면 체크하고 낚시 가기 전에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니죠. 이게 별거 아닌데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보려고 하면 힘들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요걸 한번 보죠. 그러면 아까 풍속이 나왔는데 아까 풍속이 오늘이 5에서 9m/s라고 했죠. 맞죠? 야, 5m면 5m고 6m면 6m고 9m면 9m지. 왜 5에서 9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까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나가봐야 돼요. 5에서 9m/s라고 다 바람이 9m/s를 버는 것도 아니고요. 5m/s라고 해가지고 또 바람이 다 요 정도 불어주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자기가 나가는 포인트에 나갈 때마다 풍속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보치에서 요 정도라고 예보치를 하니까 가능한 낚시더라. 요 정도 넘어가니까 낚시가 힘들더라. 요 예보치를 갖다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거제에 갔다. 거제에 뭐 학동 맞나요? 학동 목놀 해수욕장 쪽으로 낚시를 갔는데 평소에 보통 보면 뭐 3에서 4m/s로 나와요. 항상 요 정도 예보치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물대표를 보니까. 아니, 예를 들었습니다. 요 정도 나오는데 내가 아무 바람의 영향 없이 낚시를 잘 즐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어느 날 보니까 5에서 뭐 7로 나왔는데 야, 오늘 바람 세겠다 하고 낚시를 갔어요. 근데 5에서 7로로 불어도 낚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6에서 10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날 나가니까 낚시가 진짜 바람이 세더라. 그러면 그런 이제 그때 내가 나가는 포인트의 풍량을 보고 기억을 좀 특이한 것들은 기억을 해놓은 게 차후에 낚시를 나갈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람은 실제로는 이제 바람을 이렇게 풍력 계급을 정해낸 게 이제 보보트 풍력 계급을 하고 있는데 요 보보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 영국의 해군 장교인데 요 사람이 이렇게 풍력을 등급을 매겨 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고 속력을 보고 속력을 보고 육상하고 해면 상태를 어떤 상태일까라고 했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옛날에 많이 쓰였죠. 요즘에는 뭐 전자식으로 풍속계가 풍량하고 풍속이 뭐 전자식으로 다 데이터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풍력 계급이 0, 1, 2, 3등급 그러니까 0, 1, 2, 3 이 4개는 낚시하기가 좋습니다. 낚시하기가. 그러니까 5m, 5.5로 잡으면 되겠네요. 5.5 아래로는 낚시하기가 좋은 바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바람인데 이제 이 5.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낚시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대가 흔들리고요, 낚싯대가 흔들리고 캐스팅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 채비를 하려고 하면 막 낚싯줄 날리고 맞죠? 막 채비 날아가고 낚싯대 넘어가고 맞죠? 바람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이제 5.5 요런 건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뭐 제가 요런 거 다 읽어줄 시간 없습니다. 5.5m per second 아래로는 낚시하기가 좋은 바람. 비교적 바람이 불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갖다가 넘어가 버렸다. 이제 넘어가 버렸다 하면 이제 바람이 분다. 야, 바람이 좀 있다. 예상을 하고 낚시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요 정도 돼버렸다. 요 정도. 바람 엄청나게 셉니다. 낚시 힘든 낚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파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파고가 보통 이렇게 생활 낚시 도보권에서는 뭐 0.5m에서 뭐 많게는 한 1.5m까지 표기가 되는데요. 요 정도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낚시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는 파고니까 기억하시고 한 2.0까지 되어도 2m까지 되어도 2.0m 이게 2m라는 얘기죠. 2m가 되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도보권은 바다 이제 큰 바다 나가면 요 건해건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도보권은 크게 상관이 없다. 파고는 태풍 오지 않는 한 파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것은 바람. 요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이 도보권하고 선상 낚시하고 한번 파도를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도보권에서는 파도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0.5에서 뭐 1.5m, 2m까지 표기가 되는데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런 파도는요. 2m까지 되는 파도는요. 그럼 어디냐? 도보권 어디냐? 뭐 요런 데죠. 요런데. 요 라인 따라서 맞죠? 요런 라인 따라서 이런 게 도보권 포인트죠. 요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맞죠? 뭐 요렇게 뭐 도보권 뭐 요렇게 맞죠? 뭐 요런데 맞죠? 요런데 다 도보권 포인트죠. 요런 도보권 포인트죠. 맞죠? 도보권 포인트인데 문제는요. 요 선상 낚시 하시는 분들은 먼바다 파도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매물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배를 타고 만약에 여기서 통영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나올 때는 한 5곡도까지는 물이 잔잔합니다. 근데 딱 5곡도 넘어 딱 선 순간 여기 집채만한 파도 넘어옵니다. 여기 무섭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내가 요 고성에서 배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한 욕지도 한번 들어가자 하고 했는데 여기서 출발했어요. 추도까지 오니까 추도 한 요즘 사랑도까지 올 때는 잔잔했어요. 근데 추도에 가까워지니까 막 배가 넘어갑니다. 황천항해죠. 그리고 막 치다가 또 욕지도에 가까워지니까 물이 싹 죽어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바다가. 그래서 배를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먼바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바다 파도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 한번 더 보죠. 여기도 도북권과 선상 낚시인데 여수 쪽이죠. 뭐 요런데 잔잔해요. 도북권이죠. 뭐 좀 쳐도 요런 데는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맞죠? 요런데 또 요런데 뭐 요런데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요런 데는 요런데 그럼 내가 여수 여기서 터미널에서 오늘 검문도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개인 배로 검문도 들어가는 분들은 없죠. 그래 뭐 이런 가까운 뭐 평일도 금당도 뭐 속축도 이런 뭐 섬이 있네요.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뭐 요런 섬이 있는데 오늘 나로도에서 내가 출발한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요리 나올 때는 뭐 물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요 딱 가려고 손죽도 가려고 요쪽 왔는데 보면 막 배 넘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 배 가지신 분들은. 맞죠? 요런 데는 찬찬해요. 찬찬한데 밖으로 나오면 달라집니다. 파도가.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파도가 실제로 한 2m, 3m, 4m, 한 3m, 2m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무섭습니다. 바다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보권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배로 운영 한 2m권 배로 운영한다고 하면 배가요. 2m 한 좀 더 해서 한 3m 이 정도 된다면요. 배가 어떻게 되냐면요. 배가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달리면요. 파도가요. 요서 옵니다. 파도가.
내가 여기서 운전을 해 가잖아요. 파도가 요서 지금 요서 달려오고 있어요. 요 내 밑에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요 꼭다리 위에 배보다 높은 데서 배보다 한 2m, 3m 되는 데서 배가 이 파도가 감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무섭죠, 이런 거. 그다음 내가 여기 올라갔죠, 배가 올라가 있으면 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갈 건데 내가 여기서 보고 있으면 끝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또 2m, 3m 여기서 물이 또 싹 밀려오고 있어요. 이제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어쨌든 요 정도 이제 먼 바다 나가신 분들은 파도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한번 보죠. 풍량에 따른 포인트 선정 방법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자, 오늘 북풍이 본다고 합시다. 북서풍이 본다고 합시다. 겨울에 북서풍이 많이 불죠. 북서 만약에 6m/s가 번다고 생각합시다. 6m. 그러면 6m/s는 바람이 좀 분다고 봐야 되는데, 아싸리 뭐 8m, 뭐 10m/s 확 불어버린다 이러면 낚시 안 가겠죠, 당연히. 근데 이 5에서 6, 7, 5, 6, 7 여기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낚시할 때는 5, 6, 7 요 풍량이 좀 애매해요. 실제로 나가보면 이게 낚시가 가능한 데도 있고 가능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낚시하기 힘든 곳이 있고 낚시가 가능한 곳이 있는데, 자, 북서풍이 분다 한번 보죠. 바람은 4. 자, 여기는 N, 노스, 북쪽이고, 이스트, 동쪽, 그리고 웨스트, 서쪽, 그리고 사우스, 이렇게 되죠. 북서풍이니까 바람이 북서에서 불어오는 방향으로 꺾겠습니다. 이쪽으로 꺾었습니다. 자, 이렇게 쫙쫙 바람이 불어오겠죠. 이렇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 이렇게 불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나가보면요, 요런데 지금 방파제 있고요. 여기 방파제 있고, 여기 방파제 있고, 여기 방파제 있고, 맞죠? 여기 방파제 있고. 이 서보면요, 바람이 실제로 북서풍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람이 좀 힘들다는 거지, 예측하기가.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서풍이 분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요 라인에 서서 낚시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요 라인에. 여기서는 어떻게 던지겠어요? 요리 던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요리 던질 거잖아요. 요리 던지고. 그러면 바람하고 맞바람을 받는다는 얘기. 내가 바람을 보고 캐스팅하면 힘듭니까? 캐스팅이 잘 됩니까? 힘들죠, 캐스팅이. 그리고 계속 바람을 맞고 있는 자체가 엄청나게 체력 소모가 많고 피곤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북서풍이 불면 당연히 요런 데 써야 됩니다. 요런 데. 당연히 요런 데 써야 되죠. 요런 포인트에 써야 되죠. 그리고 요런 포인트에 써야 되죠. 맞죠? 요런 데 써야 되죠. 여기서 요렇게 낚시를 해야 바람을 등지고 낚시를 하게 되죠. 그래야 체력 소모도 적고 낚시하기도 수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보죠. 남풍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풍.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남풍. 남쪽에서 남풍. 자, 6m, 7m/s가 본다. 오늘 딱 나와서 보니까 바람이 셉니다. 바람이 셌는데 나왔는데 낚시는 해야 되겠고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쭉 불어오죠. 이렇게 쭉 바람이 불어오면 요 낚시 됩니까? 바로 밭이죠. 요 낚시 됩니까? 바로 밭입니다. 요 낚시 됩니까? 밭이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바람을 바로 맞는 부분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요 라인이 낚시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 밭이죠. 여기는 안 받치겠죠. 왜? 요 산이 막아주고 있죠, 지금 바람을. 맞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찾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나가보면, 요런 안에서는 이제 요런, 이제 만이죠. 이게 고속만인데, 고속만 안쪽에서는 이 바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죠? 요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은요, 이제, 물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보통 요런 데가 물이 빠릅니다. 요런 데가. 물이 빨라요. 왜 빠를까요? 요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죠. 또 물이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입구죠. 딱 요런 데. 요런 데가 보통 물이 조류가 빠릅니다. 그럼 요런 데는, 조금 전으로 포인트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요런 데는 당연히 살이 물 때 나가는 게 낚시하기가 좋겠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포인트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집 앞에 나가는
가까운 곳에 나가시면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천포입니다. 자, 살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날 북서풍이 또 본다. 또 겨울에 가장 큰 적이죠. 북서풍이 북서 8m per second. 자, 대부분 8m per second의 바람이 분다고 하면 낚시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낚시를 해야 되겠다. 아, 이날 아니면 오늘 하필 8m per second. 근데 나 오늘 휴가야. 낚시를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쫙 꺼옵니다. 맞죠? 북서풍이 쫙 불죠. 이렇게. 쫙 붑니다. 쫙 불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바로 맞습니다. 바람 맞죠? 여기 바람 바로 맞아요. 요 라인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바람 바로 맞아요. 맞죠? 요 라인도 바람을 바로 맞아요. 그럼 어디냐? 요쪽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맞죠? 요쪽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맞죠? 요쪽은 방파제가 없는데, 그럼 내만권에서는 요쪽이 되겠네요. 요쪽 진널 방파제. 여기 진널 방파제, 여기 화력발전소 진널 정만대 방파제. 요쪽으로 낚시 즐기니까 맞죠? 바람을 등지고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맞을 확률이 있겠네요. 맞죠? 근데 어쨌든 가서 서봐야 아는데, 이제 대충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등지는 포인트를 잡아라. 등지는 포인트를 잡아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한번 볼게요. 나온 김에 요까지 하고 갈게요. 갑오징어 이제 낚시 시간인데, 보통 도북권에서는 밤에 낚시가 잘 됩니다. 방파제, 해안도로 등에서 뭐 가로등 주의, 집어등을 켜고 주로 낚시가 이루어지죠. 도북권에서. 그리고 낮에 활성도가 좋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 도북권에서, 몰라 선상권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상권은 보통 낮에 이루어지니까 낚시가 뭐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북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밤에 가로등 주의, 그리고 어두운 곳에 집어등을 켜놓고 낚시하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면 이 불빛 자체가 집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불빛 주위로 모여든다는 거죠. 오징어들이. 그 뭐 모이게 이 불빛 주위에서 낚시를 하는데, 낮에는 뭐 불빛이 효과가 있습니까? 맞죠? 태양 다 밝지 않습니까? 그럼 집어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는 제 경험입니다. 오후 3시부터 가로등이 켜지기 전까지 활성도가 가장 좋고 가장 잘 낚인다고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주관적이고 저의 느낌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저의 경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후 3시부터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해 지고 해 질 때까지가 가장 잘 된다. 왜 이러면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요, 해 질 때, 해 뜰 때 낚시가 잘 돼요. 뭐 다른 낚시도 좀 그런데 해 질 때, 해 뜰 때가 좀 입질이 잘 오고 활성도 좋은 것 같아요, 고기들이. 근데 요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해가 질 때 가로등이 켜진다. 맞죠? 또 해가 뜰 때 가로등이 꺼지죠, 가로등이. 그럼 요때 이 일정 시간 낚시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3시에 나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후 한 6시 30분 되니까 해가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가로등이 반짝반짝 켜졌습니다. 10시 반에. 근데 이 가로등이 켜지기 전까지는 낚시가 좀 잘 됐는데, 이 가로등이 켜지고 나면 일정 시간 낚시가 안 된다.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인데, 오면 한 7시 반이죠. 7시 반인데, 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로등이 켜지고 나서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입질이 좀 둔해집니다. 둔해지고 입질이 잘 안 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때 좀 쉬거든요, 낚시를. 쉬는데 실제로 이 날이 맑았다가 해가 넘어가고 가로등이 탁 켜지면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맞죠? 환경이 바뀌었는데 아마 고기들이나 어류들이 이 적응하는 시간이 적응한다고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활성도가.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또 약간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상이 바뀌면 그 먹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 조금 소심해지지 않을까요? 얘들도 활동을 하는데
맑았다가 낮이었다가 갑자기 가로등이 탁 켜지면서 해가 탁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밤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조금 활성도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워밍업,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조금 준비하는 시간, 움직이기 위해서 탐색도 좀 하고. 그래서 요 정도 요런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죠.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돼 버려 가지고 갑오징어 이제 물 색깔하고 뒤에 수심하고 이런 거 얘기가 더 나와 있는데 요거는 뒤에 이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끊고 갈게요. 1시간이면 너무 길어졌죠. 어쨌든 물대표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물대표 꼭 확인해봤고 오늘 바다타임 물대표 보는 법 요 정도 설명드렸고 낚시 시간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요걸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요거 전편 3편 한번 보세요. 요 용어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요게 익숙해지면 요게 물대표 보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죠. 그냥 뭐 요거 바락하면 요거 보면 되고 저거 바락하면 저거 보고 그냥 뭐 확인하는 거죠.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는 요게 힘들죠. 요게 좀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걱정이 됩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모르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꼭 포기하시지 마시고 꼭 요거 종복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지는 게 종복을 하는 거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걸 나누어서 물대표 보는 법, 낚시 시간, 물 색깔, 수심 이래가지고 파트 1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요 뒤에 물 색깔하고 수심은 파트 2로 해가지고 갑오징어 낚시 4편 파트 1, 파트 2로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TV 뽕남이 행님 생활낚시 대박을 꿈꾸는 DPF였습니다. 감사합니다.